지난 시간에 그 20번까지 해가지고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봐, 집중. 잠깐만. 의자 좀 한번 들어봐. 자, 집중. 여기 보세요. 확률 변수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앞에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하고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여기 이산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확률 변수를 x라면 그 주어진 확률 변수 x 값들이 이산돼 있다 이런 뜻이죠. 이산돼 있으니까 x 값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연속이라 했을 때는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3까지 다 했을 때는 이 범위에 있는 x 값들을 연속적으로 전부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었죠. 표를 만들어서 위에 x 밑에 p에서 자세히 안 보여도 돼요. 위에 x 값이 있고 각각의 확률이 있었어요. 되겠죠? 그럼 이런 표가 주어지면 이 표에서 우리가 x가 뭐 얼마일 확률이 얼마, x가 얼마일 확률이 얼마, x가 얼마일 이런 형태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x 값이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표를 작성을 못했어요. 표를 작성을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라지 x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이게 소위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래프를 그렸죠.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뭐 y는 equal fx가 있으면 y는 equal fx가 뭐 a에서부터 b까지 다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이 범위를 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fx 값은 0이 되고요. 집중하세요. fx가 0이 되고, 그 다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래프는 x축 밑에 있으면 안 된다. 되겠죠? x축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 확률 밀도 함수 이 fx는 항상 값이 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항상 양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이런 그 범위가 주어지고, 여기 알파라고 베타라면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있을 확률은 그 확률 밀도 함수하고 x가 들어서 넓이를 가지고 표현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확률 밀도 함수 그 문제를 풀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확률의 합은 1이죠.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의 합은, 이 합은 1이 된다 이런 걸 이용했던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그 확률 밀도 함수하고 주어진 구간에서 x축하고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이게 전체 확률이 되니까 1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산 확률 분포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항 분포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 밑에 있는 그 확률이 독립생의 확률로 표현될 때죠. 독립생의 확률로 표현될 때는 굳이 여기 있는 확률을 갖다 일일이 나타낼 필요가 없이 여기 쓰는 확률에 대한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독립생의 확률. 그런 확률이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 확률이 독립생의 확률로 표현될 때 우리가 그걸 특별히 이항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독립생의 확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항포가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첫 머리 글자 b를 쓰고요. 그 다음 이 안에 n하고 p라는 값을 쓴다 했는데, n이라는 것은 시행 횟수였죠. 몇 번 시행했는가. 그 다음 p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p라는 것은 확률 변수 x하고 관련되어 있다 했어요. x가 만약 불량품의 개수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 양호품의 개수 그러면 양호품이 나올 확률.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x는 여기에 있는 x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확률 p가 된다 이렇게 했고요. p를 알면 자동적으로 q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포에서는 일단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지만, 이항포에서는 여기 있는 확률을 갖다 독립생의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독립생의 확률로 표현하려면 몇 번 시행했느냐,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럼 나올 확률을 알면 안 나올 확률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x가 r일 확률, x가 얼마일 확률이든지 전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항포를 분류해냈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뜻이 뭔가 하고요. 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데, 확률 밀도 함수하고 x가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1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그 구간 안에서 특정 범위에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을 넓이를 가지고 구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그 연속 확률 분포에서 특이한 케이스를 갖다가 지금 여기 이항 분포라 있죠. 그 연속 확률 분포에서 특이한 케이스를 정규 분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이항 분포에서도 경험을 해봤지만, 일일이 계산해갖고 해서 평균 구하는 것보다도 이항 분포로 별도로 분리시키는 이유가,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 구하려면 괄호 안에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분산 구하려면 아는 대로 다 곱하면 되니까 실제로 이런 표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별도로 분리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연속 확률 분포는 원래는 확률을 구할 때 일일이 넓이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일일이 넓이를 구하게 돼 있는데 그걸 넓이를 구한 결과가 표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넓이를 일일이 구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그 표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특이한 케이스를 갖다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정규분포를 들어갈 텐데요. 오늘 들어가자마자 끝날 텐데 정규분포가 어디 소속인 줄 알겠어요? 정규분포라는 것은 연속확률분포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해두면 여기에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까지 하게 되면 통계가 실제로 이선확률분포하고 연속확률분포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규분포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무리가 소위 그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이 하나 마지막 나오면 통계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비해서 계속 통계가 간단해지고 있어요. 요전에 보면은 그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연속확률분포 같은 경우에서도 적분을 개입을 해가지고 적분을 개입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생략이 되고 바로 정규분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 파트는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지금 공부를 하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역시 필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는 그럼 뭐예요? 이선확률분포에서 특이한 케이스죠. 정규분포란 건 뭐예요? 연속확률분포에서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낼 수 있느냐 출제를.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라프라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라프라스 정리라는 것은 원래 정규분포 문제인데 이 정규분포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조건이 안 주어져 있어요. 대신 그 조건 대신에 이항분포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게. 그럼 이 정규분포 문제를 푸는 데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되거든요.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게 안 주어져 있다 이게. 대신 조건이 이항분포로 주어져 있어요. 라프라스 정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인에 의해서 이항분포로 주어진 것도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한 것을 여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라프라스 정리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사실은 통계 전반적으로 다 출제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가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통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됐다. 정신 바짝 차려드려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적으면 안 돼요. 거의 다 외울 거니까 적지 마세요. 적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집중.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규분포가 뭔가를 설명할 텐데요. 이 정규분포는 정규가 영어로 노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말이 무슨 뜻이냐? 노말의 뜻은 노말이에요. 그냥 노말이야.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면서 늙잖아요.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정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걸 노말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 있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다. 노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 있죠? 무지무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무지무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 노말이야. 그러니까 노말이라는 것은 노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통상적으로 특이한 케이스가 없는 경우들을 노말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어. 근데 수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정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얘기, 정규란 얘기를 우리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규, 4년제 정규대학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어떨 땐 4년제 대학교, 어떨 땐 4년제 정규대학교, 또 정규교육과정 이런 말이 있죠. 그 정규교육과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노말이야. 정규가 노말. 노말은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중학교 3년 다니고, 고등학교 3년 다녀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런 게 노말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노말이 아닌 건 뭐냐? 중학교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검정고시 봐갖고 합격해서, 고등학교 들어갔다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다시 또 검정고시 봐갖고 대입 수능 보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건 노말이 아니에요. 노말의 뜻이 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말이라는 것은 집중. 그러니까 노말이라는 것은 일단은 특별히 번역을 하지 말고요. 노말이 뭐라고요? 노말이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거 우선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집중.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분포는 일종의 연속확률 분포라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연속확률분포라는 것이 아까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규분포는 굳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는 것은 범위는 신경 쓰지 말라 이게야. 그러면 어떤 게 바로 노말한 경우 그 그래프가 형성이 되느냐. 지각한 학생 필기도 꺼내지 말고 어떨 때 그 노말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형태. 종용분포. 알겠어요? 그 종용 그래프라는 건 뭐냐. 보통 사람이 가장 많다 이게야. 즉 평균애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우수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열세한 거야. 그럼 우수할수록 점차 인원 어떻게 돼요? 좀 줄어들게 되고 열세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게 노말입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럼 이건 노말이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노말이라는 것은 평균애가 즉 보통 사람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예요. 즉 특이한 사람들 너무 이게 우수하거나 너무 열세한 사람은 적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너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점차 줄어든다는 이런 종용분포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정규분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규분포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종형 그래프가 돼요. 되겠죠? 그리고 평균에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정규분포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X의 분포가 정규분포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래프가 이런 종형 분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예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니까 약속은 지켜야 돼. 무슨 약속이냐? 이 넓이는 이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 되겠어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조인 종형 분포다 보니까 어느 반쪽 이쪽만 생각하면은 이때 확률은 얼마 되겠어요? 이게 0.5가 되고 이쪽이 얼마 되겠어요? 0.5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규분포가 땡이야. 정규분포 주어지는 표가 일정하지도 않아요. 문제 출제 주어지는 거 유형이 5가지나 돼요. 표가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5가지를 공부하지 않느냐? 외울 거니까. 무슨 양이죠? 표 안 봐도 되지. 외우고 있으니까. 파이가 얼마입니까? 2.58? 누구야? 어디에요 지금? 파이가 얼마예요? 3.14 외우고 있잖아. 루트 2는 얼마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그 화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넣어야지. 루트 2가 얼마야? 뭐 1.414인가 그렇죠? 거의 많이 외우고 있죠? 그렇지? 됐어요? 자, 집중.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데 그럼 선생님 외우더라도 일단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일단 외웠다가 잊어먹잖아요. 문제는 반드시 표가 주어진다니까. 그 외웠다 잊어먹더라도 표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 그러나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표가 주어지면 표를 가지고 주어지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표도 있고 어떤 조건이 다른 형태로 주어지면 그걸 계속 분석해야 된다 이게야. 딱질색의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좀 무지막지하게 외워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 자기는 막 너무 벅차다. 난 그냥 거의 막 죽고 싶다 진짜. 그러면 뭐 이게 답 통계에서 정규분포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온 게 0.0228이야. 알겠어요? 외워버린다 이거야. 무식한 얘기지만.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요. 이거 혹시 누가 주변에서 이게 너덜너덜 설명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 딱 보고 이게 답이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다 이거야. 그러려면 지금 필기하지 말라 이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통계 얘기 해보려고. 근데 적어버리면 뭐하냐 이거야. 말짱한까지 강의 드러나면 하지. 다시. 이게 일종의 확률밀도 함수입니다. 알겠죠? 확률밀도 함수다 보니까 확률밀도 함수의 고유 성질인 이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와 X좌표선 전체 넓이는 얼마 된다고 전체 확률이니까 1이 나온다 이게. 그리고 좌우 대칭 구조니까 이쪽이 0.2, 이쪽이 0.5가 될 거예요. 잘 보라니까 그 순간 좋으면 어떡하나? 집중. 0.5, 0.5.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좌우 대칭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가운데가 M이 있다 그랬잖아요. M 평균이 있어.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납득하시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X축에 있는 좌표를 이쪽에다가 만약에 M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랑은 표준편차예요. M 플러스 시그마라고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시그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길이가 시그마니까 여기쯤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고 여기쯤에 M 플러스 3 시그마가 있을 거고 또 여기에는 M이니까 M 플러스 시그마 뭐가 나오고 있어요? M 마이너스 시그마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쯤 어디 나오고 있어요? M 마이너스 2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쯤 어떻게 돼요? M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 X 값들이 보니까 이렇게 M하고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X값이 지금 M하고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다고. 되겠어요? M은 뭐예요? 평균이죠. 시그마는 뭡니까? 표준편차예요. 그때 여러분이 다른 거 다 관두고요. 이런 성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우 대칭 구조를 잘 이용한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X가 M-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봐요. 이게 뭔 말인지. X가 M-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지. 그럼 X가 M-2, M-2면 여기 있으니까 X가 M-2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일 거라고. 되겠어요? 근데 이걸 구하라는 것은 좌우 대칭 구조를 잘 보면 알겠지만은 그거는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마찬가지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 이걸 구해야 된다 이게.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구하려면은 이게 끝없이 계속되니까, 이 절반. 이게 아까 얼마였어요? 크기가 0.5. 0.5에서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 이걸 갖다가 빼주면 당연히 X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상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외우자는 건 뭐냐? X가 M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은 0.4772거든요. 무시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면 0.5에서 0.477을 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0.5에서 0.477을 빼면 여기 0.0228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무시한 있죠? 다시 하나만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조금이라도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물론 여기 그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이기적인 학생, 이기적인 뭔지 알죠? 이기적인 학생
그 이기적인 학생 무시하겠어요?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고 이런 학생들은 잘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자요. 무시하겠죠? 또 동영상으로도 지금 이기적인 학생들 듣고 있으면 그 학생들은 수학을 너무 특히 폴 수학을 너무 잘해놓으면 나중에 남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놈 안 잡힌다고. 딱 잡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동영상 듣다가 친구가 문자 안 와도 가끔 수시로 이게 전화 확인하고. 알겠어요? 딴 데 자꾸 신경을 쓰라고. 누가 자기 부르지도 않는데 내다보고. 알겠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지금 집중해서 잘 보세요. 좀 덥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더워요 지금? 사막 가고 싶어요? 여기 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x가 이번에는 n-시그마에서부터 n+시그마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야. x가 n-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n+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길기만 길지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이걸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좌우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거에다 몇 배라는 얘기예요. n-시그마에서 n+시그마까지 확률, m에서 n+시그마까지 확률을 안 되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m에서 n+시그마까지 확률은 이게 0.3413이거든요. 2배 하면 0.682로 이렇게 나와요.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하다못해 지난 시간 우리는 사다리꼴 넓이 같은 거 구하더라도 귀찮잖아요. 생각 안 나는 막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 잠시 멈칫하고. 무시 아니세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렇게 숫자를 외우는 게 편하지. 지금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x라는 것이 집중! x라는 것이 여기 나온 숫자들이 m하고 시그마로 표현돼야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무시 아니죠? 만약 여기가 뭐 x가 갑자기 너 117보다 크거나 같고 12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여기 나온 수와 여기 나온 수를 갖다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m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야. 그럼 m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 x의 m이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인 줄을 알아야 이 x의 m이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인 줄 알아야 우리가 이런 값들을 m하고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려면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야 되는데 평균이 얼마다, 분산이 얼마다 이런 게 주어지는 거야. 분산을 하면 표준면차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분산은 루트 신규 표준면차잖아. 그래서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이 주어지는데 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냐. 여기 주어진 숫자들을 m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이 m과 시그마로 표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런 정규분포 곡선 이런 걸 가지고 여기 m 해놓고 적당히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분포를 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다. 얘기가 되겠죠? 그 평균과 분산이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항포 같은 경우는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요. B를 표시했고요.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앞에 N을 쓰게 돼 있는데 앞에 주어진 숫자가 평균이 주어지고 뒤에 분산을 주어진다 이게야. 그러면 라지 X가 이걸 따른다 그런 얘기는 이 앞에 나온 게 평균 뒤에 나온 게 분산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X가 정규분포 뭐 예를 들어서 110,3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 얘기는 X는 평균이 110이 되고 분산은 3의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가 얼마? 3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무슨 얘기죠? 앞에가 뭐라고요? M. 뒤에가 뭐예요? 시그마 제곱. 따라서 M. 시그마 제곱. M. 시그마 제곱. 또는 굳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X는 평균이 얼마다? 분산이 얼마다? 또 분산 대신에 표면차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평균하고 X의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어진 숫자를 M과 시그마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근데 먼저 외우자 이거야. 문제 푸는 것도 좋은데 외우자고. 성격 절대 급하게 놀면 안 돼. 부산 걸어가고 있는데 봐봐. 부산은 걸어가고 있는데 막 우리 전부 걸어갈 판인데 누가 막 자 고속버스 공짜로 태워준다고 막 너무 기뻐갖고 탔는데 누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다 늦었다 이거야. 무슨 양 있어요? 그 다음 고속버스 다 탄 다음에 나머지 사람 다 비행기로 가기로 했다 이거야. 무슨 양이겠죠? 절대 성격 급하면 안 된다. 앞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분명히 개념을 잡아요. 앞으로 남들하고요. 경쟁한다. 그 다음에 1등. 특히 1등. 다 앞선다. 조금이라도 훌륭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훌륭하려면 완전히 훌륭하든지. 그리고 이게 경쟁이라는 거죠. 누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경쟁하기를 원하면은 다 보내줘요. 무슨 있어요? 다 보내주라고. 다 보내줘요. 그게 훨씬 나아요. 혹시 알아요? 그 전쟁 편지? 그냥 먼저 보내라고 다. 그래서 절대 경쟁하지 마세요. 혹시 부모님들한테 교육 잘못 받아갖고 막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난 사회에서 남한테 져서는 안 된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 그런 놈 말이 어디가 있어요?
참, 아주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여기 봐. 그러다가 만약 드라큘라 밟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바로 죽지. 어? 제일 중요한 게 편하게 사는 게 편하게. 편하게 사세요. 1등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외우겠어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지금 졸린 학생 서! 평균 M이에요. 평균 M이다. 이건 확률밀도 함수인데 이게 정규분포니까 특별히 이걸 갖다 가끔은 정규분포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규분포 곡선이다.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외울 텐데 이쪽은 관두고 좌우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니까 세 개만 외우면 되는데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 이거 얼마냐? 이거 분명히 0.5보다는 작겠죠. 이거 다 해봤자 0.5니까 0.5보다 작겠지? 자 이거 외웁니다. 0.3413인데요. 출제가 될 때는 113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0.34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외우세요. 무시하겠죠? 자기가 3학년 4반 13번이다. 땡이지. 벌써 다 외웠지? 무시하겠어요? 3학년 4반 13번 끝난 거예요. 그걸 운이 좋다고 그래. 자 그러면 MS도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은 0.3413이에요. 따라서 0.3413. 0.3413. 외우는 게 좋은데 이걸 퍼센트로 표시하게 되면 34.13%죠. 무시하겠죠? 이게 건설로 들으면 안 될 텐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다시 0.3413. 그 다음 여기쯤 돼서 이게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가 있을 거예요. 근데 M하고 M 플러스 20 이런 게 보세요. 여러분 X값이 지금 현재 여러분 이게 이산확률 분포인가요? 아니죠? 아니니까 뭐 M 아니면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 아니면 M 플러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모든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M 플러스 1.7 시그마도 있을 거고 M 플러스 1.7 시그마도 있을 거고 뭐 M 플러스 0.954 시그마도 있을 거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무시하겠죠? 우리가 쓰기가 귀찮으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지. 그렇다면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딱 중앙에 여기 뭐가 있겠어요? M 플러스 몇 시그마겠어요? 여기 시그마고 2 시그마니까 M 플러스 몇 시그마? 1.5 시그마가 있겠지. 그러면 MS부터 M 플러스 1.5 시그마까지 이 확률은 이거는 아마 0.3413보다는 좀 크겠죠. 그래도 0.5보다는 작겠지. 이거 다 해봤자 0.5니까. 슬슬 졸고 있어요 아주. 0. 얼마가 되느냐? 433이에요. 무시하겠죠? 따라서 0.433이. 0.4 생각보다 잘 외워진다 이거. 0.433이. 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계속 외우고 있잖아요. 뭐 할 일이 없어 왜 그러나? 하여튼 이상하게 잘 외워지더라고. 0.433이.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제 하나. 두 개만 남아도 외우라는 얘기 안 할 텐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M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M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이 확률은 0.433보다는 좀 크겠죠. 그래도 0.5보다는 작겠지. 그러니까 0.43, M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0.4772가 돼요. 따라서 0.477이. 0.477이. 옛날에는 이게 0.4773이었는데 한 십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끝자리 숫자 아무것도 쓴다고 답 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일 비슷한 걸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런 거 하나 더 봐봐. 워낙 이게 자주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 절반 다 해봤자 0.5라 그랬지. 0.5 만약에 X가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 0.477이라면 이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 부분. 무시하겠지?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0.5에서 뭘 빼면 돼? 0.477을 빼면 돼. 그렇게 빼게 되면 이게 0.0228인데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뭘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0.0228. 뭘 외울 필요가 없어요? 0.0228. 뭘 외울 필요가 없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래. 다시 뭘 외울 필요가 없어요? 0.0228 같으면 2.28%에 해당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다시 0.3413, 0.4332, 0.477이 외울 필요 없는 건 뭐예요? 좋아요. 그러면 네, 물어봐야지. 지금부터 이제 바로 물어봅니다. Ms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은 얼마죠? 0.433. Ms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Ms부터 M 플러스 1.5 시그마까지는? 그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근데 흔히 이제 출제될 때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0.3413은 0.34, 0.433은 0.43, 0.477는 0.48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양이죠? 근데 Ms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0.3413. 크게 얘기하세요.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도 않은 거 괜히 이거 기대하고 적어 버리지 마세요. 다시 Ms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 얼마예요? Ms부터 M 플러스 1.5 시그마까지는? Ms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좋아요. 무슨 양이죠?
그럼 제가 m이에요, m. 제가 m이면 여기 m 시그마 있죠? 여기 m 플러스 시그마 있지? 그럼 m 시그마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0.3413에다가 2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m-2 시그마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은 아까 0.477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지금 무슨 시간이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미니 퀴즈. 집중.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x가 정규분포 120,3의 제곱을 따를 때 x가 117보다 크거나 같고 12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거 나왔을 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확률이나 구하면 되는데 이때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죠. 어떤 정규분포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때 여기 나오는 이 숫자들은 뭘로 표현해야 돼요? m과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죠. 그럼 m과 시그마로 표현하려면 방법은 어떻게 되냐? 무조건 m을 써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중요한 얘기다. 무조건 m을 써놓고 봐. m을 쓴다는 게 뭐냐? m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m, 시그마 제곱이니까 평균이 120이지? 그럼 무조건 여기다 120부터 써놓고 봐요. 120을 인텔해놔. 그리고 이제 봐. 봤더니 126은 126을 더한 거고 117은 120에서 3을 뺀 거죠.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m이란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3이잖아. 시그마 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눈 떼면 안 된다 그랬지? 시그마가 3이 되겠죠? 시그마가 3이니까 이건 뭐에 해당되겠어요? 2 시그마. 이거는 마이너스 시그마죠. 그러니까 결국은 m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을 구하라. 이게 자세히 적을 필요도 없어. 끄적끄적 적으면 돼. 끄적끄적. 이렇게 끄적끄적. 가운데 m. 그러면 이거 보니까 m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을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결국 이걸 구하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표를 이제 표를 드디어 봐야 되는데 표 보지 말고 그냥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 이거 아까 0. 얼마요? 4772. 그 다음에 m 시그마에서 m까지 있을 확률은 좌우 대칭성을 생각하면 되겠지? 대칭 생각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0.34. 좋아요. 그러니까 0.341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답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좋아. 그런데 이 정균포 곡선을 평균이 같은 경우라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균포 곡선이 있으면 가운데 얘가 평균이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그래프하고요. 이런 그래프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 그래프와 이 차이. 둘 다 평균은 똑같아요. 평균이 똑같죠? 우리 통계 지난 시간 얘기했죠? 통계에서 평균은 뭐예요? 우열 판정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높으면 더 잘하는 거고, 공부 같은 경우, 성적 같은 경우, 평균이 낮으면 더 못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이게 더 이렇게 더 평균에 다 몰려 있는 거죠. 평균에 몰려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소위 주어진 여러 가지 그 분포를 보니까 평균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어떻다? 작다 이런 얘기야. 분산이 작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표준면체가 작다. 분산과 표준면체는 똑같은 개념이었으니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두 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분포와 이 분포를 보면 평균은 어떻습니까? 같아. 평균은 같지? 평균은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는 어때요? 분산이 크고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건 평균 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분산이 작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 2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21번은 과거에 출제된 기출문제인데요. 그냥 그래프 보고 편하게 보세요. 21번 보면 그래프가 3학년 재학생 수가 500명인 같은 지역의 학생. 그러니까 재학생 수가 500명인 세 학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BC라는 세 학교가 전부 재학생이 몇 명씩이에요? 500명씩이라 얘기해요. 500명씩인데 그때 프린트 잘 보세요.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 분포가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꼭 그 밑에 이런 것들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는 문제는 꼭 1, 2, 3 순서로 할 필요 없어요. 가장 만만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러면 만만한 것부터 먼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먼저 볼까? 이 두 번째 거 보세요. 로마자 두 번째 거 뭐라고 돼 있나? 로마자 두 번째. B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이 더 우수하다 그랬죠? 그럼 A고등학교, B고등학교 보니까 평균이 어때요? 같아. 그게 우수하다는 말은 뻥이지. 뻥이니까 2란 말은 틀렸다 이게야. 2란 걸 틀렸다는 걸 알면 밑에 보기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이 날아가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이 날아간다. 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이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한번 3번 볼래요? 거기 3번.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라 그랬지. 더 고르다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 분산이 작다, 표준면체 작다. 그러니 똑같은 얘기지? 그럼 지금 보면은 C고등학교, B고등학교를 비교해봐. 그래프에서. C고등학교, B고등학교 보니까 어때요? C하고 B는 성적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나아요? C가 낫지? C가 C고등학교 평균 66점이니까. C고등학교 공부를 더 잘해.
공부를 잘하지만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보니까 B고등학교가 더 밀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B는 어때요?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B고등학교는 분산이 작다.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뭐라고 했나? B가 고르다 했나요? B고등학교 학생이 A고등학교 학생보다 고르다. 몇 번이지 지금? C.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이 더 고르다. 그러니까 3은 어때요? 맞죠? 지금 맞다는 거 무슨 얘기겠죠? 가물가물 거리지 말고 명확히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3은 맞지.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고등학교 학생보다 A고등학교 학생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우선 A고등학교, B고등학교 학생 수는 어때요? 같지? 같다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좀 전제가 돼 있어야 돼. 무슨 얘기죠? 일단 같아요. 같은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그 A고등학교, B고등학교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비슷한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B고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고 A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고등학교, B고등학교 성적은 똑같잖아요. 평균은 같으니까. 되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은 고등학교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B는 어때요? 분산이 적지? 분산이 적다 보니까 거의 평균에 어때요? 몰려 있지만 A고등학교는 분산이 크죠.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으니까 A고등학교 학생 쪽에서 B고등학교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죠. 무슨 알겠죠? 좀 잘한 쪽에서 더 이게 당연히 알 텐데 이게 퍼져가니까 더 그래프가 Y값이 높으니까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에 많이 있다. 그래서 맞다 이런 얘기.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맞기 때문에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넘기시죠. 네, 여러분 심히 걱정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아니면 시간 낭비야. 자, 22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요. 그럼 여러분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x는 평균이 얼마다? m. 표준편차는 얼마다? 시그마로 놓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해놓고요. c에서 c 플러스 2까지 확률이 최대가 되는 c 값을 찾아라 했어요. 7번 보세요. 집중. 지금 얘기가 이거거든요. 몇 번이니? 22번이죠? 22번.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것은 평균이 m이고 표면차가 시그마,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기는 이 x라는 것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x가 c에서부터 c 플러스 2까지 쓸 확률 이게 최대가 되는 c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집중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x가 c에서 c 플러스 2까지 쓸 확률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c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 c에서 c 플러스 2까지죠. 다시 c에서 c 플러스 2까지지. c에서 c 플러스 2까지면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2. 맞잖아요. c가 뭔지 모르지만 c에서 c 플러스 2 구간의 길이가 2잖아.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를 2만큼 잡고 확률을 구했을 때 그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c가 얼마일 때냐? 단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기야. 그럼 이게 바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얘긴즉슨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이 뭐냐? 정규분포 특성은 이런 종용분포를 이루고 있고 맨 가운데 평균이 오게 돼 있다. 평균.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간의 길이를 이만큼 잡고 확률을 구한다 이거야. 그게 최대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야. 장난 아니야? 이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 2를 잡더라도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똑같은 구간의 길이 2를 잡더라도 어떻게든지 진정할 수 있겠죠? 구간의 길이 2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 거기서 거기까지. 거기서 거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 이 가장 도톰한 몸을 잡아야 이 길이가 2가 됐을 때 이게 C에서 C 플러스 2까지 길이를 2 잡았을 때 그때 이 확률은 최대가 될 게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때 C가 얼마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2. 이 길이가 2면 이게 얼마예요? 1. 이것도 얼마예요? 1. 이 길이가 1이니까 C는 M에서 1을 뺀 M-1이 답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을 알고 있냐 이런 문제죠. 무시한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계산해갖고 자꾸 풀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 지금 잘 들은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때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23번하고 24번하고 25번을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이론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 23, 24, 25가 일단 필수적으로 정규분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자 여기 보시죠. 집중. 하기 전에 표준정규분포를 설명하겠어요. 집중. 설명 금방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설명 끝난 다음에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열심히 안 듣고 있다가 열심히 안 듣고 나중에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저도 황당해요. 어? 누가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이 강아지 귀엽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않고 있으면 안 귀엽다고요? 이러고 어? 자, X 정기분포. 자, 따라하세요. X. 그럼 여기 뭐라고 써요? M.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M 플러스 시그마다. 여기쯤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M 플러스 3 시그마. 여기쯤 M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신중히 잘 보세요. 아, 이거 이제 먹었나 모르겠다.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 얼마죠? 그거 봐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은 머리가 차서 기억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뭐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이게 잘 받아들여지죠. 뭐 어떤 학생처럼 막 문제 답도 한 500개씩 외워봐요. 얼마나 혼선이 막 생기겠어요. 어? 자, MS M 플러스 시그마 가격은 0.3413이었죠. MS M 플러스 1.5 시그마 가격은 0.433이었죠. MS M 플러스 2 시그마 가격 확률이 얼마였죠? 0.477이.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이거 얼마죠? 0.0228. 지금 이게 무슨 얘기겠지? 됐어요? 물론 오늘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어? 그렇지만 이거를 앞으로 내가 아마 5번 할 거예요. 수능 전까지.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5번은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잊어먹고 싶지만 괴로워서 못 잊어먹어요. 그럼 못 잊어먹고 말고. 안 적어도 돼 지금. 적은 바보라 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 집중.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X. 이거 확률 변수입니다. 알겠죠? 확률 변수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아, 선생님 그게 무슨 왜 인생에 도움이 되나 따라해요. 따라해라고 수능까지는. 수능 끝나고 나면 따라할 필요 없어요. 무시한 있어요? 제가 막 지나가다가 혹시 얘 너 따라해봐라 0.343 그러면요. 웃고 지나갑니다. 어? 어깨 두드리고. 왜 이러시냐고. 수능까지는 따라하라고 확 따라해야 돼요. 다시 X.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M.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마이너스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 너무 잘 따라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 제가 써놔도 뭐 평상시도 물론 그렇지만 글씨가 너절너절하잖아요. 이게 너절너절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설명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진작에 잘 들어요. 난 질문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봤자 시그마 계수만 바뀌어. 이 시그마 계수가 얼마예요? 2. 시그마 계수 얼마예요? 1. 시그마 계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시그마 계수 얼마예요? 시그마 계수 얼마예요? 0이지. M 플러스 0 시그마니까. 시그마 계수만 바뀌는데 막 쓸 때마다 전부 막 M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샥 지워버리고 시그마 계수만 쓰자 이거야. 그래도 우린 다 알만하다 이거야. 그때는 X가 Z로 바뀌어요. 무시한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확률 변수를 하지 않고 표준화된 확률 변수다 이렇게 해요. 8글자니까 좀 긴데 따라해봐. 표준화된 확률 변수. 다시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러니까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이렇게 Z로 표시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Z가 2란 얘기나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라는 얘기는 어때? 똑같아. 되겠죠? Z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나 X가 M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얘기는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보통 경우냐고. 그러니까 만약 Z가 0에서부터 1까지 쓸 확률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Z가 0에서 1까지 쓸 확률이란 게 이거 아니겠어요? 외웠을 텐데 얼마입니까? 0.3413. 무시하겠죠? 만약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쓸 것도 없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0.0228. 이게 바로. 만약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0228. 지금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또 뭐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거창히 생각하고 가만히 읽어봐. Z는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Z는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건 Z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있을 확률 이런 얘기겠지. Z가 절대값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이런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에서 1까지 있을 확률은 이걸 얘기하는 이거. 그럼 이거는 여기에다 몇 배 주면 돼요? 2배. 그러니까 0.3413 곱하기 2. 0.6826. 퍼센트를 답하면 68.26% 이렇게 됩니다. 이런 조건은 무슨 양이 있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표를 만들어보자. 표를. 어차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뭐. 좀 쉬겠어요. 자, 집중. 여기 봐요.
집중해야 될 걸. 자, 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표. 여기서 표는 뭐냐? 확률이 주어지는 건데요. 찌끄고 찌끄고 이게 두 칸이에요, 두 칸. 그 다음에 여기는 P, 확률. 어떤 확률이냐? 대문자 Z.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까지 인쇄가 다 끝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Z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는 알지. 아까 0에서부터 얼마까지는 알죠. 0에서부터 얼마.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은 책에 따라서 소문자 Z 또는 소문자 P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눈 떼면 안 된다 그랬지. 금방 쉴 건데. 여기 소문자 Z를 썼지. 그럼 여기 소문자 Z를 딱 왔어요. 그럼 여기 하면 1.0이 와 있다. 무슨 뜻이냐. 이거는 소문자 Z가 1.0일 때, 요게 1일 때 확률은 얼마냐 이거야. 그럼 Z가 0에서 1까지 있을 확률은 0. 얼마예요? 3, 4, 1, 4. 감 잡겠지? 그럼 여기만 1.5를 썼다 이게. 얼마예요? 0.4332. 그러면 2.0이라고 썼다. 2.0이라고 썼다. Z가 2란 얘기지? 그럼 라이 Z가 0에서 2까지죠? 라이 Z가 0에서 2까지라는 얘기는 X가 M에서부터 M 플러스 20만까지 있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0. 얼마? 4772. 이걸 갖다가 정규분포표라고 그래. 정규분포표라고 그래. 정규분포표는 이런데 확률을 쓰게 돼 있다 이게.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가 X가 아니라 라이 Z가 돼 있잖아. 그때는 이거 갖다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다. 그러니까 표준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확률 변수를 X 대신에 Z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표 이해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몇 개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혹시 이런 데 중간에가 2.5 무슨 숫자가 나와도 이게 뭔 줄 알 수 있다 이게. 굳이 막 여기 대입을 해보고 이게 아니라 이 숫자들만 익숙해 있잖아. 이걸 보니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험한 문제들 이런 것도 있다. 이쪽에 이퀄형을 빼버려. 그럼 라이 Z가 스몰 Z도 작고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이런 게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이게 Z야. 0이야. 그럼 이게 1이야. 그럼 Z가 0에서 1까지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거 얼마냐 했으니까 0.3413인데 여기를 뺐다 이거야. 여기를 뺐다는 건 스몰 Z보다 작고 나왔다. 그치? 스몰 Z가 1이면 1보다 작고 나왔다는 거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거는 뭐야? 우리가 방금 외워놓은 0.3413에다가 뭘 더하겠어요? 0.5. 그래서 여기다 다 0.5를 더해서 이게 8, 9, 9 이런 형태로 표가 가끔 트릭으로 주어진다 이거야. 근데 뭐 이거 뭐 어떻게 줘야 나할 필요 있겠냐고.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외워도 됩니까? 정규분포 여기 나와 있는 값은 불변의 진리. 너무 거창했지만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다 이거. 무슨 얘기 있어요? 똑같이 외워버리면 굳이 표를 알 필요가 없어요. 대신 표를 보면 귀엽게 볼 수 있죠.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 있어요? 예컨대 23번 오른쪽에 있는 표 보세요. 확률분포표.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죠. 23번 오른쪽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 보니까 1.0, 1.5, 2.0, 3.5인데 3.5 우리가 안 외웠지? 드물어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앞에 걸 잘 외우고 있는 사람 0.343, 0.43, 0.47 외우고 있는 학생은 0.4987이에요? 0.4987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되겠어요?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쉬기 일보 직전. 진짜 이제 완전히 쉰다. 야, 쉬네. 여기 봐요. 자,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X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만약 X가 M 플러스 2시그마다. 그러면 Z. 표준화된 확률 변수. 해보세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 표준화된 확률 변수. 이거 옛날 고어로는요. 훈민정음 시대 때는 표준 측도라 그랬어요. 표준 측도. 그거 뭐 답 그걸 왜 자꾸 바꾸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 바꾸냐고. 하여튼 이것도 그냥 넓은 의미의 확률 변수. 알겠죠? 그러면 이 라지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면 라지 Z는 얼마예요? 2. 지금 무슨 양 있죠? 아까 라지 Z는 시그마 개수만 취하기로 했죠? 이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들으면 고생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문제 풀 때 결국 울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설명 잘 들으면 땡인데. 다시 이게 뭐예요? 확률 변수. 이거는 표준화된 변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러면 확률 변수가 M 플러스 2시그마라고 돼 있을 때 이게 구형이야, 구형. 이게 신형이고. 그래서 이런 X의 분포를 정규분포 이렇게 얘기하고 Z의 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은 똑같다 이거야. 손으로 연습해갖고 답이 나오나 계산기를 두드려 나오는 답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게 구형이고 신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표는 표준 정규분포로 주어지지만 굳이 Z로 바꿀 필요 없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보면 대충 그러나 보다 해서 쓰면 돼요.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 가면 된다. 그러나 이걸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바꿔서 비교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서 이 X값에서 어떻게 Z를 구하는가를 보겠어요. 집중. 쉽니다. 이거 하고 쉴 건데요. 집중하세요. 이거는 지금 Z라는 게 시그마 계수라 했죠. 다시 Z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계수 찾는 방법 잘 보세요. Z는 어떻게 구하게 돼 있냐면 원래 공식이 여기서 시그마 계수를 찾아야 돼요. 이게 X야. 이게 X거든요. 한 번 설명하고 끝나겠어요. 제 설명 없습니다. 이게 X거든요. 여기서 Z를 구한다는 것은 이게 X야, X. 이 전체가 X라고. 이게 X라 했잖아요. X에서 시그마 계수인 Z를 찾으려면 여기서 2를 구하라. 이 Z가 2니까 2를 구하려면 여기서 일단 M을 빼줘야 돼요. M을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 시그마. 여기 시그마에서 2를 구하려면 이 시그마에서 2를 구하려면 어때요? 시그마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X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X값에서 M을 뺀 다음에 여기서 M을 빼면 시그마 항만 남겠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Z는 시그마 계수만 뽑아야 돼. 이 시그마로부터 2만 뽑아내려니까 이 시그마에서 2가 나오려면 이거 시그마를 어때야 돼요? 나눠야 된다. 그렇다고 이걸 무식하게 Z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오면 운 좋으면 돼요. 운 좋으면 그것도 괜찮다. 어? 그러나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 본다는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어떤 학생은 미친 듯이 외운다고요? 또 어떤 분들도 막 설명할 때면 너무 자신있게 설명하세요. 외우라고. Z는 X-M 나누기 15. 울고. 어? 나는 얘들 틀리면 막. 뭐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뭐 그걸 그렇게. 뭐. 그걸 알면 학원을 다니냐고. 어? 지금 우리는 알아도 시험 볼 때는 뭐 태연히 못 틀릴 사람들인데. 어? 여기 봐. 그래서 이거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표준화된 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구하려면요. 그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M을 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준변차로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똑같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됐죠? 자, 이 X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 나 뭐로 나눠요? 표준변차로 나눠. 그러면 Z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양이 있죠? 그러니까 야, 저 미치겠다 지금. 아우, 왜 저러나죠?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주. 어?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100,5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X가 110보다 커 나왔고 120보다 1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를 확률을 구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M과 시그마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 Z로 바꾸고 싶다. 그때 직접 암산처리 가능하다고. 왜냐면 평균이 100이잖아. 그럼 여러분 눈치 하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실력에 비해서 눈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0이라는 건 평균이 100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100에다가 10을 더한 거야. 근데 표준변차 시그마가 얼마예요? 5. 그러니까 이게 M 플러스 얼마? 2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2. 지금 무슨 양이겠죠? 그 다음 이거는 100에다가 15를 더한 거지. 15라는 건 시그마가 5니까 30, 이건 M에다가 평균 M에다가 뭐야? 3시그마를 더한 거야. M 플러스 3시그마잖아 이게. M 플러스 3시그마 Z면 굳이 뭘 쓰면 뭐예요? 3. 안 써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되겠어요? 그러면 Z가 2에 3까지 쓸 확률은 Z가 2에 3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0. 여기 Z가 2, 여기 3. 그럼 Z가 2에 3까지 쓸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구하려면 제 생각에 이러면 되겠는데요. 0에서 3까지 쓸 확률에서 0에서 2까지 쓸 확률 이거 갖다가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응?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눈으로 금방 나오는데 이러면 어때요? 자, 이러면 어떨까? 집중. 많이 해서 Z가 뭐야? X가 이게 평균이 100이지. 평균이 100이죠. 표준변차가 5죠. 근데 여기다가 뭐 아주 신기하게 뭐 102, 103.5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뭐 무슨 97점 뭐 2 이런 확률을 구하면 이게 막 이걸 머리로 하려면 막 김이 난다고 이게 100에서 시그마가 5인데 그럼 이건 100에서 2.8을 뺀 거지 2.8 그 2.8은 시그마가 5일 때 뭐에 해당되느냐 그거 막 그 머리 타진다 이게 이럴 때는 아까 썼던 방법을 써도 좋다 Z로 바꿀 때 알겠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기서 뭘 빼요? 평균을 뺀다 그랬어요. 평균 빼니까 얼마야? 3.5. 그 3.5를 갖다 뭘로 나누면 돼요? 시그마 5로 나누면 돼요. 그럼 여기 쓰면 되죠. 이제 바로 이렇게. 그랬더니 선생님 뭐 M 빼고 시그마 뭐 나누고 똑같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둡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게 바로 끝났어. 더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완전히 끝난 거다 지금. 저기 봐. 아까 이거 X를 4글자로 뭐라 그랬죠? 확률 변수. 확률 변수로부터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얘 평균을 뺀다 그랬죠? 평균이 얼마입니까? M이니까 M을 뺀 거예요. 표준변차로 나눈다 했지? 표준변차가 얼마입니까? 시그마니까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 막판에 가서 여기에가 x바라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x바하고 x하고는 진짜 생김새는 비슷한데 완전 딴판이에요. 무슨 말이세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완전 딴판이라고. x하고 x바하고는. 근데 여기에서도 z를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랬을 때는 역시 평균을 빼야 되는데 이따 공부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x바의 평균은 m이에요. 근데 x바의 표준면차는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m분의 시그마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땐 또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z를 구하는 거예요. 표준면차로 나눈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확률 변수 종류에 따라서 평균하고 표준면차가 달라. 그러니까 평균 빼고 표준면차 나누는 거야. 그래야 z를 구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겠죠? 지금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건 당연하지.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뭐 빼기 m 뭐 나누기 10 이렇게 무작정 외워서 z를 구한다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럼 만약에 x 위에 갖다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올려져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네. 그렇다고 뭐 감독관한테 손들어갖고 혹시 여기 글자가 이게 위에 x 위에 이게 막대기가 혹시 잘못 인쇄된 거 아니냐? 보고 틀림없다 이게. 그럼 못 푸는 거지. 아까 루트 분의 시그마 이러면 땡이에요 땡. 아까 뭐 시그마 분의 뭐 x만 쓰면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z 구하는 거 하면서 갑니다. 자 지금 이제 갈 테니까. 자 표준화함수 z는 x에서 굳이 x로부터 z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굳이 구해야 된다면 구하면 된다 이거. 그 z가 시그마 계수였는데 아까. 불러봐 어떻게 해요? x값에서 어떻게 해요? 뭘 빼요? 평균 빼고 어떻게 해요? 표준면차로 나눠. 그게 z값이야.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다면 눈으로 보고 아 이거 z가 2인데 그럼 2 쓰면 돼요. 또 굳이 안 바꿔도 있는 상태에서 구하면 돼. 만약 x가 m에서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이면 굳이 그걸 z를 안 바꿔도 x가 m에서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확률이라는 게 바로 z가 0에서 2까지 있을 확률이랑 똑같으니까. 또 표 뭐 주어지면 주어지고 보면 보고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생기초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